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북한 내각의 고위 간부였던 김태산 선생을 모시고 북한 경제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업, 농업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공업 안에서는 산업과 광산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분야씩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실제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이쪽을 예견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알고 북한과 교류를 하든지 협력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태상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북한 경제를 거시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숲으로 봤다면 북한 경제라는 숲을 봤는데 이전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네. 그 안에 나무도 있고 잎사귀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보는 첫 시간인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김태산 선생님께서 여성종업원 수백 명을 데리고 저게 체코에 가서 신발 합병 공장을 했으니 그 이야기부터 북한의 신발 공업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인데요. 괜찮을까요? 네, 아는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우리 김생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김정은의 구두는 북한에서 만듭니까? 사신습니까? 외국에서 주문한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못 만들어요? 만들긴 만드는데 북한 신발을 신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 구두를 인민들이 정성을 만들어 갖다 담아서 잘 만들어 드리는 게 되지 않는가요? 기술이 안 되는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비밀리에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발 산업의 전체적인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무엇을 잘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신발 생산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개인 생산보다는 국가가 생산하는 게 위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쪽의 어떤 시스템 전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은 독립적인 주한기관으로서 신발 생산 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경공업 성내에 들어가서 한 개 천국으로 돼 있지, 그전에는 독립적으로 신발 생산 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직 천국이 있고 신발 생산 천국이 있고 도자기 천국이 있고 정리 천국이 있고 소금 이렇게 여러 가지 천국이 있네요. 네, 경공업 성 안에 이제 분야별로 천국들이 쭉 나누어져 있어요. 방직기계 생산 천국도 있고 천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 천국들 중에 하나가 신발을 들 수 있죠. 인민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난 기간에 김일성, 김정일도 그것을 지금 무관심하지 못했던 게 신발이거든요. 다른 거는 조금 대체할 수 있지만, 옷은 예를 들어 속옷은 없으면 못 입는다든가 삐진 것을 입고 다닐 수 있지만, 신발만은 없으면 이건 정말 야단이거든요. 예. 예, 당장 발 벗고 다니는 게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발 벗고 다니면 이건 참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선전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신발 천국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인데, 신발 천국 산하에 뭐가 있냐면 신발 연구소가 우선 있어요. 연구소. 네, 신발 생산 연구소가 있고 디자인하겠죠. 예, 거기서 신발 디자인을 쭉 하고 신발 연구소 안에 이제 신발을 디자인하는 부서가 있고, 신발을 이제 목형을 말하자면 형타를 깎는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말하자면 샘플을 생산하는 그 부서들도 있고, 신발을 어쨌든 그 연구소는 잘 꾸려져 있어요. 동평에인데 연구소는 잘 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생산 기지들로서는 평양에 이제 평양 구두, 만경대 구두, 어린이 신발 생산, 비닐 신발 생산, 여성 신발 생산, 평양에만 해도 7개인가 6개인가 신발 생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도 소재지마다 신발 생산 공장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에 하몽이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장들만 완전히 떨린다면 1년에 3개월만 돌려도 북한 국민들이 신고도 남을 정도로 신발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획경제단 하니까 이 공장들이 다 자율화로 노이들 공장에서 자체로 원료 자재를 구입해다 가져라니 생산해서 마음대로 내다 팔라, 이런 자유를 주었으면
자체로 얼마든지 살아남는 공장도 있고 죽는 공장도 있었겠지만 이 대한민국처럼 살아남는 공장이 얼마든지 북한에 신발 공급을 했겠죠. 근데 이건 국가적으로 원료 자재를 대주고 국가에서 생산하라는 컬레만큼만 딱 생산하게 돼 있어요. 북한에 지난해에 2,300만이라고 할 때는 9,200만, 9,500만 컬레가 생산 1년에 1인당 공급계획 생산 공급계획이 4컬레입니다. 아, 한 해? 예, 한 사람당 4컬레. 한 컬레를 이제 4컬레 못 신었던 것 같은데. 이제 들어보십시오.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새 신발을 공급하도록 국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의 그 수령의 계획이죠. 그건 근데는 이걸 생산하려면 생거모를 1만 6천 톤 내지 2만 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돈이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개 나라가 넣고 보면 또 얼마 많지는 않은 외화 액수인데 이거를 못해서 이제 신발 거무 생산용 거무를 절반도 못 수입했어요. 1년에 한 10,000톤 정도 이 정도밖에 수입 못 하나니까 신발 생산이 전혀 그 절반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을 나 같아도 1년에 북한 신발은 한 컬레도 거의나 안 싸 신는 정도지만은 그러면 내가 신을 신발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1년에 3컬레도 못 갔죠. 2컬레도 아마 못 간 적이 많을 겁니다. 농촌들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촌은 어려웠죠. 그러니까 북한의 신발 생산 공장이 거의나 15개, 20여 개가 되는데도 그런 생산 기지를 가지고도 국가가 원료 공급을 못해서 또 동력 공급, 전기 공급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신발을 제대로 신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에 있을 때 말이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먹은 티는 안 나도 입은 티는 난다. 그렇죠. 예. 근데 입은 티 가운데서도 신발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바지 위에는 대충 입어도 바지하고 신발만 온전히 신으면 그 사람 괜찮네. 다 이렇게 벌써 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남한에서 보니까 신발하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의 수요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공급자들이 뭐 겠다고 공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국가가 계획해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생산 공장이 위주가 아닙니까? 그러면 몇 컬레를 생산해야 되겠지 계획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생산 계획 세우는 건 우리 경공업성이 있었으니까 간단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를 남녀별로 가르고 우리 권한행군 끝나고는 국가 생산 계획이 8천만 컬레였어요. 그러니까 2천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2,300만 될 때는 9,200만, 9,500만 이렇게 될 때 그러다가 굶어 죽었다는 숫자가 300만이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후에 권한행군 딱 끝나고 이제 8천만 컬레 국가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보고 우리도 야 이거 이만큼 죽었구나 300만 정도 죽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신발 계획 세우자니까 그렇죠. 줄어들었네. 1인당 4컬레니까 1인당 4컬레니까 428, 8천만 컬레 옳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인구 숫자가 매달 매 분기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1살에서부터 5살까지 몇 명, 6살에서 7살까지 몇 명, 이거 신발 문수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20살에서 25살까지는 또 몇 명. 완전 주먹구구식이구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 문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문에서 몇 문까지는 몇 컬레, 몇 문에서 몇 문까지는 몇 컬레, 여자 신발은 거기서 몇 컬레, 남자 신발은 몇 컬레. 그건 좋은데. 주먹구구식이 아니죠. 아니, 맨문은 좋은데, 모양이 또 있잖아요. 모양은 그걸 이제 각 공장. 모양은 어떻게 하냐, 이게. 모양 상관이 없어요? 각 공장별로, 그것도 이제 어린이 신발 공장도 있고, 여성들 신발 공장도 있고, 비닐 구두 생산 공장도 있고. 여름 신발 있고, 겨울 신발 있고. 가죽 구두 생산 공장도 천 신발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생산 계획이 또 따로 나갑니다, 거기에. 동화 몇 컬레, 겨울 신발 몇 컬레, 여름 신발 몇 컬레 이게 또 세분화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완전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게요. 차라리 자본주의 시장처럼 그냥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따라 공급하면 안 돼요? 근데 계획경제라는 건 국가가 딱 그려쥐고서라니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게 그거니까. 예전에 말입니다. 12월 달 되면 저희들한테 216가지 이런 제품 수요 타산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매 집마다 다 하잖아요. 거기서 이 집에 남자는 이제 본 것처럼
몇 문짜리 무슨 운동화 얼마 뭐 이렇게 숫자를 다 써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개 신겠다. 돈이 없으니까 2개 신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올라가는가요? 그렇죠. 그것도 반영되고. 기초 생산 계획 작성해서 그게 반영됩니다. 그게 반영되고. 올라가서 이제 계획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주는 전투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엔 공장까지 하달됐죠. 그거 생산하기 위해서 천이 얼마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물감, 우리 같은 경영업 무역기관 사람들한테 올해 논의한 데는 신발 생산 계획이 이르니까 여기에 따라서 생검은 몇 돈, 그다음에 천 몇 미터, 그다음에 말하자면 가죽은 몇 평방, 몇 톤, 뭐 소가죽 몇 톤, 돼지가죽 몇 톤, 그다음에 중창가 뭐 얼마, 그다음에 생검어를 들이다가서라니 이제 이어서 신발창을 찍을 때까지 들어가는 그 화학자재 41가지를 몇 ton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라는 이 계획까지가 우리한테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이걸 국가에서 계획을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외화를 줘야 나가서 수입을 하겠는데 돈을 안 주고 생산 계획, 우리는 수익 계획만 딱 가다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보고 돈을 벌어서 이제 신발을 자꾸 사오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 기획경제가 왜 답답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자꾸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 기획경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대한민국이 수출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에다가서라니 생산해가지고는 국내에도 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해야 또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국가계획을 세워서 8천만 컬레를 1년에 생산해가지고 그걸 인민들한테 8천만 컬레 다 넣어놔주면 거기에 들어간 생산 원료 가격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을 좀 더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외화를 벌어야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 돈처럼 이 전환성 화폐로 전환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신발을 주고 팔아서 걷어들인 돈도 외화로 전환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가서 신발 자재를 쌓아오도록 돼야 되겠는데 이건 생산해서 국내 돈으로 쓸모도 없는 국내 돈으로 쫙 나눠줘서 다 나눠 먹고는 입만 쩝쩝거리면 가만히 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서 개성나서 외화를 대주겠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참 경제 문맹자들이 이 경제를 운영하면 저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혹시 뭐 북한은 그렇다 치고 뭐 김정은처럼 그게 당 자금, 자기 개인 사치를 위한 자금을 따로 차지 않고 나라가 번 돈은 다 경제라고 하는 한 주머니에서만 맞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원래 뭐 여기서 김일성을 내가 칭찬하는 건 아는데 김일성은 옛날에 국가 돈을 쓰는 데서 국가은행을 딱 넣고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많이 구멍이 있을 수 있다. 구멍 여러 개 있죠. 그러나 돈이 나가는 구멍은 오직 하나다. 오직 국가에서 이게 수령이 이게 쓰려고 항목을 사인해 주지 않은 데면은 국가 돈이 국가은행에서 빠져 못 나간다. 이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토산물, 수산물이랑 외국에 많이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금은, 지하자원 파는 거 몽땅 이게 들어가서 국가무역은행에 들어가서라니 국가에서 필요한 전략물자부터 쌓으면서 인민 생활에 필요한 경업 원료자재를 생산 원료자재를 쌓으는데 쓰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도 있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김정일 세대에 들어오면서 김정일이가 이걸 당자금 마련한다 그러면 우선 군에서부터 송이버섯에서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거 좀 오징어까지 몽땅 좀 대성청구관하고 당무역기관에서 걷어져가지고는 그걸 외화로 만들어가지고는 금이랑 내다가 팔아서 외화로 만들어가지고는 김정일 구자에다 몽땅 잡아였단 말이에요. 이상 김정일은 이건 당자금이다 하고는 혁명자금이다 하고는 국민들 생활에는 하나도 쓰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김경일을 경공업부장으로 중앙당 경공업부장으로 탁 앉히면서 우리 동생이 경공업부장으로 앉았으니까 경공업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김정일이가 큰 포부를 안고 우리 경공업성에 내려왔어요. 이달에 뭘 생산하라 했는데 첫 번째 학생 교복을 생산하라고 그랬는데 디트런시를 수입에다가 촌을 짜야 학생 교복을 생산하게 했는데 한 벌도 생산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노발대발하니까 김경희가 우리 내려와서 김복신 부총리한테다 우리 경공업 상의였는데 왜 못했냐니까 외화가 없어 못했습니다.
아, 왜 국가에서 왜 안 주냐? 국가에 그다음에 무역은행 청재 오라. 그러니까 왔습니다. 왜 돈 안 주냐? 무역은행에 돈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 돈 번 거 다 어디 간? 저도 모릅니다. 대성청국이다 합니다. 대성청국장 오라 물어보니까 네. 몽땅 장군님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경희가 자기 오빠한테 가서 아니 오빠 돈은 오빠가 다 쓰면서라니 뭐 나보고 그저 빈손 들고 무슨 경공업 혁명하라 그래. 난 못해. 그러니까 야야 그러면 내가 은행 하나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고려발전은행 김경희한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은하무역천국 경공업성에서 경공업성 그다음에 봉화천국 그다음에 릉나천국 그다음에 평양시 무역회사 이 5개 무역 천국에서 만든 번 돈은 거기다 김경희 거래발전은행에다 이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경공업에서 그 돈을 쓰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피복가공에서 몇 푼이나 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발 생산이 죽어서 예. 제가 어린 노동자들을 데리고 외국까지 나가는 참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랬네. 더 외화벌을 하려고. 한 가정도 그런 식으로 살림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너무 재밌는데 우리 이야기는 외화벌이 아니라 신발이거든요. 신발을 생산하려니까 외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죠, 돈이. 예, 알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발 쪽으로 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북한의 신발 공장이 각 도마다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양에는 한 10개 정도 있고 진주에도 좀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싶어요. 그리고 또 편리화도 신고 샌달도 신고 뭐 여러 가지 신고 싶은데 그 각 도마다 이게 장화 생산 공정, 구두, 뭐 운동화, 뭐 각종 뭐 농구화 이게 다 가지고 똑같은 게 이게 각 도마다 하나씩 있나요? 아닙니다. 특화되진 않았어요. 이제 각 도마다 나간 거는 거의나 이제 직장별로 되어 있는데 사출 생산 기준은 안 줬어요. 사출 생산 기준은 평성하고 평양에만 있어요. 이건 국가가 원료 자체를 뭐 지방까지 대주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장마 생산 기준은 안 나가고 지방에 나간 거는 운동화하고 겨울 동화, 겨울 신발 동화하고 구두를 생산하게 돼 있고. 지방에 나간 건 그저 거의나 운동화 생산 공장. 그랬던 것 같아요. 함흥 신발 공장이라고 굉장히 뭐 많이 컸습니다. 크고 종업원도 많았는데 나오는 신발은 운동화, 편리화, 그 정도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군대들이 그 신발을 생산한 일용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주로 군대 신발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건 뭐 북한에 2급, 3급 기업소, 4급 기업소까지는 마른 일용 생산 기지라고 해놓고는 유사시에 쓸 인민군 말하자면 군수물자 생산 예를 들어 신발 생산 공장이라 하면 이런 직장에서는 순수 전쟁 예비 물자 신발만 생산해서라니 전쟁 때도 거기서 생산하도록 그 공장에서도 일용 생산 직장은 우선적으로 돌리도록 돼 있잖아요. 전쟁 예비 물자 생산하니까 그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그건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 창고에 예비 물자 창고 사업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발은 뭐 속은 먹질 못해서 배는 좀 고픈 건 밖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으니 사회주의 망신이 살 날이 없는데 뭐 사람들이 신을 게 없어가지고 발을 벗고 다니면 이거 원시시대 아니고 원시시대도 아니고 그게 참 난감해가지고 신발 공장만은 꼭 돌리라 그랬다는 거죠. 신발 공장만은 꼭 돌리라고 해서 이제 지시가 내려가서 우리 경공업소에서도 이제 생거무 수입은 거의나 조금씩 해서 그러니까 매 신발당 운동화랑 이제 생거무가 100g 이상 들어가야 되는 100g, 150g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여니까 이제 자력갱생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낡은 자동차 타이어를 가져다 이제 그걸 구라에다가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생거무에다 섞어가지고서라는 신발 바닥을 찍어서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컬레수는 거의나 맞췄어요. 그러니까 컬레수는 맞췄는데 운동화를 한 컬레 가지고 3개월을 신어야 되겠는데 그 낡은 신발 창 그거 분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다이아게 딱 분쇄해가지고 그걸 생거무를 자기량의 3분의 1 정도만 넣고 파거물을 많이 넣다 나니까 바닥이 한 줄도 못 신어서 구멍이 푹푹 터지고 뚝뚝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운동화 위에는 디트런천이니까 화학섬이니까 질리도 오래 가는데 바닥창은 이게 바로 구멍이. 예, 생거무가 뭐 절반도 안 들어갔으니까 한 줄 신으면 툭툭 구멍이 뚫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한에 와서 네. 신발이 질기다 그냥 이젠 뭐 질려서 버리고 바꾸는데 남쪽에서 저건 구멍이 네. 신발 창이 구멍이 뚫려서 그렇죠. 물이 들어오고 그렇죠. 물이 들어오지 네. 않습니까? 저 비 오는 날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신발 공장에 있는 간부님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저는 북에서 그렇게 장화를 신고 싶었는데 저 장화 끝내 못 신었어요. 장화를 왜 안 팔아준 거예요? 아이고, 안 팔아준 겁니까? 뭐 생산을 아이고, 못해서. 우리 김생이 장화도 뭐 실컷 신었겠는데. 네, 장화 뭐 북에서 나온 사출 장화가 이 남쪽의 사출 장화, 중국의 사출 장화보다 질이 높습니다. 네, 이게 신으면 뭐 하나 신으면 거의 10년 이상 신을 수 있도록 질이 좋은 거예요. 좋은 사실. 건데 왜 보통 사람들이 못 쓰냐? 그것도 원료자재입니다. 그게 원료자재. 원유 가공품에서 나오는 나프샤 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이제 유마 비닐 이거 생산해 가지고 쓰라니 하든가 그 원유 가공품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처럼 원유를 하루에 30만 톤씩 가공해 버리는 정도면 뭐 장화 뭐 막 신급한 데를 막 신게 하죠.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는 원료자재가 안 돼서. 북한 어린이들 그 장화를 신고 싶어서 그렇죠. 꽃장화, 사출장화죠. 우리 딸님 제가 정말 그 해가지고 12살 땐가 제가 장화를 처음 사줬어요. 일생에 딱 한 번이죠. 걔가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밤새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그 신고 나가니까 애들이 부러워가지고 참 대한민국에서는 애들이 장화를 별로 신지 않더라고요. 신을 일이 없는가 보죠. 어쨌든 남북한 차이에서 북한 사람들은 장화 잘 신지 않아요? 잘 신죠. 저도 뭐 출근하면서도 비 올 때는 꼭 장화 신고 나갔고 농촌 지원 나갈 때도 장화 신고. 근데 여기 분들은 장화를 신는 걸 그냥 장렬 안 하고 장화를 신기를 신호합니다.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최근 북한 사람들은 장화도 많이 신고, 그렇죠. 뭐 엄청난 예쁜 신발과 또 다양한 그 특성의 신발들을 많이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당 그 찍어온 거 보면요. 신발 매대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 북한 생산이 늘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다 흘러 들어온 겁니다. 북한이 그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한심한 거를 막아준 게 중국 상품이 들어와서 막았어요. 중국의 신발이 들어오지 않아서는 북한 사람들 아직도 장화 못 신어보고 죽을 사람도 수천만 명, 수백만 명 되는 것이고, 북한 사람들 신는 운동화 웬만한 건 다 중국 운동화 아닙니까? 중국 신발 아닙니까? 뭐 웬만한 간부들도 다 이제 중국에서 신발 다 신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이 중국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락된 건 아깝죠. 중국 동북 삼성이 이제 10년, 20년 후간에 완락딱 일어선 게 북한에다 내다 상품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일어선 겁니다. 그럴까요? 북한에서 상품을 싸주지 않으면 이제라도 동북 삼성 경제는 거기나 딱 멎어섭니다. 경공업 경제는 신발 피고 이 경공업 경제는 동북 삼성이 멎어섭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산해가지고 북한에다 주로. 그렇죠. 북한에 옷. 그다음에 아이들 가방까지 신발 장화에서 운동화까지 그다음에 모자까지 몽땅 거의나 다 뭐 중국에서 들어온 거 요즘에 이 평성에서 무슨 찍어가지고 자본주의 물이라고 비판한 그 영어 글자 쓴 것도 몽땅 중국에서 들어온 거지 북한에서 생산한 거 영어 글자 씁니까? 절대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100% 거의나 뭐 중국 치료 무장에서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이 이 사회주의 제도가 아직도 괜찮게 유지된다. 남한 사람들도 가보고 북한 사람들 입은 거 괜찮아. 뭐 다 사네. 이게 중국 상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지된 거지. 중국 상품이 들어오지 않고 유엔 제재로 그대로 딱 막았으면 북한 사람들 다 빨가벗고 다 신발 벗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신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장사 한 가지씩은 다 해요. 그렇죠. 안 하면 그냥 바로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신우주에서 오신 분들하고 평성과 청진, 함흥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는 무슨 장사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신발을
만들었대요. 아, 예. 그건 그래서 이해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신발 공장에서 깔창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천하고 그 고무 그걸 이제 도둑질을 한다랄까 하여튼 네. 그걸 또 노동자는 도둑질해서 공장 노동자 내다 먹고 팔죠. 살고 예. 예, 그걸 넘겨받아 가지고 예. 이 가마 있죠. 맞습니다. 이 가마에다 모래를 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발창 뭐 어떻게 그건 네. 그건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기서 신발 이제 그 생검을 이긴 게 나와서 딱 찍은 게 나옵니다. 그걸 갖다 예. 이제 운동화에다 붙여가지고 붙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붙여가지고 이제 그게 예. 풀을 붙여가지고 고온 가마에서 증기 가마에서 쪄내야 됩니다. 아, 네, 고무가마 고무풀로 이렇게 붙여서 네, 붙여가지고 쪄내야지. 쪄낸다. 쪄내지 않으면 바닥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 참 그걸 국가가 고온 가마에서 쪄내야 되는데 이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니. 전기. 네, 그러니까니 기계는 있어요? 기계는 다 있죠. 근데 전기가 없어 그래. 네, 전기가 없어서 그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 말씀하신 대로 공장 노동자들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거기서 신발창을 몰래 창을 예. 그냥 그, 가죽 예. 거죽 예. 거죽하고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는 찍은 걸 뽑아내 가지고는 옆에 사람들한테 더 팔아먹어요. 그러면 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개인 그 신발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대체적으로 만들 줄 아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도 안 돼. 모르는 사람 안 되죠. 그걸 이제 가피를 재봉할 건 재봉하고 이렇게 해서 해되면 자기네 가마에다 증기 찌어봐야 100도입니다 이게. 근데 공장에서는 고압 가마에다 딱 이거 딱 닫아가지고는 몇백 도에서 딱 찌내니까 딱 굳어지는데 이 개인집에서 밭가마에다가 사람이 돌 올려놓고서 하나 모래일 텐데. 예. 그 찌어때야 100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대강 붙고. 예, 대강 붙게 되면 그것도 또 인차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생겼지요. 신발 하나라도 오래 가면 괜찮겠는데. 이건 싸시리면 깨지고 싸시리면 깨지니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돈 내고 좀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그 중국에서 들어온 신발 그다음에 뭐 공장에서 뭐 생산하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만드는 또 수제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북한 시장에는 신발이 정말 각양각색 여러 가지 신발 다 있대요. 돈이 내가 얼마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신발도 고르고 맞습니다. 뭐 그냥 적당한 신발도 그러고 장화도 신고 별의별 거 다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북한에서 제일 일러주는 게 신우주 신발 아닙니까? 신우주에서 생산한 건 해방후부터 디자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저도 경공업 때 이제 동유럽 나라들에 많이 팔았어요. 뭐 신발이 곱게 모양이 곱게 나오고 하얀 백거 뭐 창에다가 서라니 새파란 천으로 이제 탁 씌워가지고 하얀 알루미늄 눈 딱 끼어서라니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옛날에 소련 사람들이 많이 싸신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하고 바닥이 높지 않으니까 운동화 바닥이 편하고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죽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북한 생산 공장의 실태는 뭐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뻔하거든요. 들다 봐야 정말 이야기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게 북한의 그 신발 공업 상이 돼가지고 북한 이 신발 공업을 다시 개혁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어떤 꿈이 있는가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큰 공장 필요 없잖아요. 큰 공장 필요 없어요. 다 깨고 그냥 여기처럼 개인 수공업자들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아디다스처럼 큰 공장을 그냥 돌리는 게 좋습니까? 북한이 뭐 열 몇 개씩이나 있는 것 같은데요. 큰 공장.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공장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공업 기계화해서 몽땅 뭐 좀 툭툭툭 찍어내면 다 되는 거니까 2천만 명 신발이나 신기는 건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괜히 국가가 그러지고서 그걸 다 2천만 원 신기려니까 안타까운 거지. 솔직히 각 가정에다 아버지한테다 너네 아이들 신발은 너네가 신기라 하면 그 집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 한 줄 있는 거 그 신발 뭐 신기겠어요? 그런 자유를 준다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신기라고요? 우리께는 벌어서 시키라면 내가 뭐 농사를 해서 우리께 가서 쌀 수 있고 신발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발 생산 너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젠
북한도 그런 기술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저 기술 능력 가지고 안 되나? 신발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국민들만 신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신발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라니 또 외화를 벌어 가지고 이제 원료 자재를 또 싸다가 이렇게 공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통일이 되든 뭐 남북 합작 교류가 되든 하면 이 대한민국의 신발업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 남쪽 신발업자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고 뭐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 그러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신발 생산 공장들에서 보고서 현재 있는 공장 설비들을 다 없애지 말고 거기서 생산해서 싸구려 신발들은 거기서 생산해서 국민들 싸구려 신게끔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싼 노동력으로 여기 신발 형태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서 원료 자재를 싸다가 그 공장들을 돌리도록 하는 사업을 연관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김생께서 여기 오셔서 가지고 신발 생산하는 업자들 공장을 좀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부산 쪽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경고 생산 공장 하나를 가봤는데 뭐 대단하게 현대적이고 북한 설비를 가지고는 제가 체코 나가서 그 신발 공장들 하던 그 그 비교해 보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법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체코가 신발 그렇죠. 공업이 발전했던 나라거든. 기계랑 신발 생산 기계랑 발전했던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하고 체코 하고 대해봐도 체코도 대상이 안 되게 좀 뒤떨어졌어요 설비가. 예. 그런데도 북한하고는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하면 북한이 좀 더 체코보다 더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다기 어떤 게 떨어졌어요? 현대화되지 못했죠 기계가. 이제 기계하고 형태랑 이게 디자인이랑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게 지금 현대화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요. 북한 비닐 신발 디자인한 거 그거 형태 그대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 내다 팔겠다고 해봐요. 이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공짜로 줘도 안 쓰는 신발 디자인에 그 신발 형태에다 만든 기술도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진 기술이 들어가고 선진 설비도 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북조선 노동자들 교육만 주면 한 보름만 교육 주면 인차 숙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싼 노동력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북한 돈으로 팔아줘가지고는 외화 획득이 안 되니까 그걸 빨리 외국에 팔아가지고 원료 자재를 싸다가 쓰라니 나머지로 북한 사람들도 좀 심기들끔 하면서 그 다음에 점차 신발 공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우리 김생 그 저쪽에 뭐 북한의 어떤 신발 그런 공장들이 설비들을 이게 잘 우리가 도와주면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완전 파철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가 좀 생각을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요 남한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발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쫙 모양을 잡고 재질과 강도 그 부품들 다 결정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그 제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재료가 들어오고 그 신발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큰데도 또 형태가 쭉 늘어나고 작은 대로 또 모양이 이 자동차의 라인을 잡듯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컴퓨터의 디자인 시스템과 연결된 제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본인들은 이런 현대적인 신발 생산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뭐 수공업적인 그 뒤떨어진 신발 기술도 필요한 겁니다. 수제화. 네, 수제화도 저것도 아직도 그럼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공장들은 그냥 수제화 공장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설비 다 드러내고 그게 좀 제가 있던 함흥 신발 공장만 해도요. 그 7층짜리 건물에 빌딩 엄청 커요. 거기 노동장만 해도 제 알고는 2,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 신발 창까지는 이제 창 생산하고 중창 생산하고 뭐 여기까지는 현대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조립까지 신발 가피하고 바닥하고 조립까지는 기계화로 할 수 있는데 가피 생산만은 손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 꼭대기에 이렇게 구두를 탄다면 재봉 여기 조각조각을 이제 프레스로 딱딱 찍어 나면 그걸 이제 재봉으로 누비야지 그걸 컴퓨터로 누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정들은 아직 쓸 기계도 있어야 할 기계도 있고 근데 저기 들어가서 창 생산 같은 거, 중창 생산 같은 거, 누갈 생산 같은 거랑 이런 거는 다 새로운 기계가 설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 신발이 한심한 게 뭔가 하면 이 신발 흉터, 말하자면 흉터. 이걸 북한이 자체로 생산을 많이 못해서 참 디자인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해가지고 쓱 단추만 누르면 발 형태에 따라서 신발, 이 기술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그에 따라서 조작하면 신발 걸이 생산돼서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그걸 수동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흉터기 가서 사람이 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는 종류는 많지 않지만 편리화, 운동화, 뭐 그리고 아주 고정된 구두, 소량의 그런 신발 종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남한에 있는 신발 공장들은요. 다양한 디자인을 갖다가 소량으로 생산하거든. 판매되는 정도를 봐가지고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거네. 그렇죠. 자본주의 네. 이 소비 시스템하고 네. 이 사회주의 시스템은 집단화 시스템이고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서 옛날에 소련에도 가보면 우리 그 북한에서 만들어준 원피스 이 여자도 입고 다니고 이 여자도 입고 다니고 사회주의는 똑같은 거 똑같지만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우리 피부과 공업에서 자본주의 대한민국, 홍콩 이런 사람들 줘받아나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150벌, 이런 디자인으로 150벌. 아,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소련이나 동북아파에 수출할 때는 이런 걸로 몇 바구니, 화차빵통으로 몇 바구니씩 막 해.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거죠. 눈 감고 뚜룩뚜룩 바꾸면 되는데 신발도 같아요. 이 자본주의 시장은 누가 똑같은 신발 누가 신겠다고 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 수요를 보장하려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완전히 신발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서라니 새로운 신발을 생산하도록 그럼 그 기술 장비가 안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북한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공장들을 다 그걸로 완성하려면 돈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걸 다 보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해서 완전히 뭐 자동화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다 하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 실업자 많이 나기 때문에 북한의 민족 그 한심한 경제라도 살펴서 하면서 또 비싸게 생산 원료자재 비싼 거 참 힘들게 생산해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북한의 고무신이라도 생산해서 농민들에게는 싸구려 신발을 줘서 당장 그들이 이 소비 능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데 비싼 신발 싸신다 하면 못 사신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현존하는 생산 공장도 털리들끔 하면서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신발도 생산해서 하고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임도 받게끔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도 들어오고 북쪽의 공장도 살려야 된다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도 뭐 그런 시도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남한의 엘칸토 구두 공장이 그렇죠. 망명대 구두 공장에 들어가 있었죠. 14년도에 갔죠. 오래전에 들어갔는데 한 6년 했던가요? 예, 뭐 근데 그게 성공?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해서 일반에 공개를 거의 안 했어요. 예. 거의나 평양 사람들만 좀 알고 평양 사람들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았지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발 생산 그 지금 신는 슈즈라는 거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산한 겁니다. 북한은 천 운동화 그저 가죽구두 이것만 생산하던 건데 그때 남쪽 사람들이 일칸들하고 평양 만경대 구동자에 거기 한계 시스템 들어와서 차리게 해서 슈즈라는 걸 그때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 슈즈라는 걸 그때 그 사람들이 처음 생산해서 나도 보고 야 저거 무슨 폐같이 생긴 신발이 나온다 그랬어요. 솔직히 신발 되게 커. 네, 그 뒤축도 이만큼 나오고 이제 앞축은 턱 이렇게 까버려지고 이렇게. 그 엘칸토가 들어간 네,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두를 생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엘칸토가 구두도 나오고 그 슈즈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신발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싸게 공급해줘서 좀 신고 다녔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 그 사람 우린 못 배우죠. 그 접근도 안 시켰어요. 남조선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접근 시킵니까? 아니 그 사람들 거기다 기계도 사주고 그다음 설비도 사주고 원료도 다 집어 넣어준 걸로 아는데 개성공단 하는 것처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저 딱 이같이 다른 우리 신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꼭대기 사람들은 그 가서 접근도 안 시켰어요. 그 공장 노동자들, 그 공장 기술자들은 딱 개성공단에 네가 일하는 사람들처럼 딱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거의나 됐다고 봐야죠. 일단 6년 정도 걸렸으면 6년 정도 북한하고 신발 생산 합병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렇죠, 잘했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하는가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설비 본래 건 하나도 쓸 게 없으니까 네. 공짜로 싸줬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만든 신발 자체가 그 설비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예, 신발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려면 자기네 설비 가지고 어디 가서 음, 그 공장하고 이제 평촌 구두 공장하고 부산의 어느 신발 공장에 들어가서 한다네. 하겠다 하면 그 공장 평촌 구두 공장 싹 드러내고 예. 여기 신발 공장 들이다 그 공장 노동자들 하나도 내보내지 말고 예, 그 실업자 나오면 안 되니까 예. 100% 그것도 안 하서라니 예. 시키면서 해야지. 그 공장 여기서 발전된 기업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 그 공장 내쫓고 노동자들 내쫓고 실업자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북조선 그렇죠. 사람들 정부가 허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신발 공장 엄청 큰 신발 공장에 건물 있으니까 그렇죠. 건물 쓰고 건물 부지 쓰고 전기 쓰고 노동자 노동자 쓰고 인력 쓰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재치는 또 재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집에서 만들어서 예, 신는 거니까. 예, 예. 그니까 이제 그 설비를 대줘야 되겠네. 그렇죠. 자재를 주고 네. 기술을 주고. 원래 뭐 북한이 합작할 때는 북쪽은 건물, 노력, 전기, 물 현존하는 거 그것만 되고 다른 이제 제일 먼 상공인들이 들어왔을 때 너네 원료자재, 설비, 자금 너네가 투자하라. 우린 여기 있는 땅, 건물, 그다음에 이자, 전기, 뭐 물, 네. 노력 이거 되고 되어만 6대4로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그저 했던 건데 이제라도 대한민국 분들이 뭐 지금 평화 모드로 간다면서 들어가려고 들썩들썩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갈 때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처리가 힘들 겁니다. 우선 평화자동차 공장도 들어갔다가서라니 거기서 자동차 팔아서 번 외화를 한 푼도 못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외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이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번 돈을 외화를 하나도 못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여튼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예.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북한과 투자 내지는 합병 내지는 경제 교류협력 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많이 지났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북한 주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예쁘고 즐기고 그리고 신나는 그런 신발들을 마음껏 신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남조선에서 생산해서 북한에 보내만 주면 되는가요? 그렇게 보내주면 뭐 이쪽 남쪽 기업가들이 망하는 거죠. 여기서 팔리는 가격으로는 북한에서는 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발을 하나 싸려면 30달러 이상은 줘야 3만 원 이상은 줘야 하나 신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건 뭐 300달러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신발 북한에 들어가면 그 값으로 팔립니까? 안 팔리니까 여기서 값을 떨구면 여기 기업가들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만약에 남북한이 합작을 이루도록 북한 정부가 다 열어놓고 허용이 된다면 아마 신발업자들 들어가서 뭐 나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 공장하고 다 이제 맺어주고 하도록끔 그 사람들 그 지배인 당비서하고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도록끔 조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여기 대한민국 신발업자들 큰 부자 되죠. 노동자들이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큰 공장이 아니고 다 공방 정도란 말이죠. 그건 상관이 한두 명 직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공방 뭐 몇 명 하다가 큰 빌딩에 신발 공장 운영한다? 그거는 좀. 그게 신발 공장이야. 코바짬이다. 거기서 직장 분할할 건 직장 분할하고, 그 해서라니, 여기 사람들이 한 거 설비 가지고 가서 여기 사람들 만들 건 만들고, 거기 공장에 있던 설비로 만들 건, 뭐, 생고무 좀 싸다 줘서 그 좀, 툭툭툭 찍어서 고무 신발 장화 만들어서 그 북조선 노동자 농민들 신도록 그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 신던 걸 그 디자인 가지고 가서 북한에서 아무리 노동 원가가 적게 노력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만들어 가지고는 100% 여기 내와야지 그거 현지에서는 판매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북한 사람들 신어야죠. 노임 수준이 거기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벗고 다니겠습니까? 북의 사람들 좋은 신발 신자해서
그래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 너임 수준에 맞춰야 아.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현지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뭐 적당한 재료를 써가지고 그렇죠. 예. 예, 제가 말하는 건 좀 그겁니다. 맞춰야 예, 되겠죠. 여기 분들도 디가스라니 예. 원료자재 싸주고 예. 이거 있는 공장을 돌려서라니 그거 팔아서 거기서 돈벌이를 하든가 그 다음에 우선 그게 좋습니다. 원료자재 싸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지 구매력을 높여야죠. 그렇죠. 구매력 높여야죠. 문제는 이제 그냥 뭐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북한도 소득을 높여가지고 예?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네, 남한 기업이 어디 가서 자꾸 북한 노동자들을 쏘가지고 네. 노임을 높여가지고 그렇죠. 이 자본주의 상품을 살 수준까지 끌어올려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자본주의 상품 소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신발 생산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신발 유통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희는 북한의 신발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 계획적으로 어떻게 생산하고 또 그것들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어떻게 분배되고 이런 것들을 대강 알았는데 참 남한의 아마 60, 70년대 그런 신발 생산 수준이 아닐까. 또 그런데 또 생산 방식은 또 다르네요. 이게는 소상품 대량 생산, 북한은 그렇고요. 여기는 뭐 다양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소량씩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그런 전혀 상반대 다양한 상품의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아다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그렇게 손길이 좋은 신발 노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있고 이제 큰 빌딩과 다양한 쓰진 못하지만 기계들이 있으니 쓸만한 거는 쓰고 또 새롭게 설치할 건 설치해서 북한 현지에서 신발을 생산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좋은 신발을 많이 신을 수 있고 또 한편 거기서 생산된 신발을 갖다가 대에 수출한다면 꼭 먹고 알 먹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런 수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경쟁력이 잘 되자면 삼통, 즉 통신, 통행, 통관 그리고 네 번째 통금, 번 돈을 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김태산 선생 모시고 북한 경제의 좀 클로저,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뭐 피부 가공업 쪽으로 가든가. 피부 우유류 가공에 대해서 네, 예. 또 관심자가 남쪽 대단히 많겠네요. 지난번에 남쪽 분들도 북한에서 적지 않게 피부 가공해 갔거든요. 예, 엄청난 거네요. 경쟁력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점도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